안녕하세요. 2022년도 정부 지원 사업 통합 공고가 올라오면서 많은 창업 기업들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 사업을 찾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계십니다. 그중에 오늘은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초기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줄여서 초창패는 운영하고 계신 기관을 이제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초창패 프로그램 운영의 선두주자인 CNT테크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초창패 특징과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스타트업과 전문 투자자들의 네트워크 플랫폼 넥스트 유니콘을 운영하고 있는 하프스 대표 장재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함께 특별히 도움을 주실 CNT테크의 대표이시자 초창패 프로그램의 사업 총괄을 맡고 계신 전화성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성 대표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테크의 전화성입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액셀러레이터이면서 또 초기 창업 패키지 운영 기관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지금까지 누적해서 203개 이상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보유 기업이 3,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올해 3년차 운영을 하게 된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정말 좋은 기업들을 많이 발굴했거든요. 오늘 어떻게 저희가 보육을 시키는지 이런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대한민국 정부가 스타트업에게 투자한 금액이 2022년 1월 기준으로 해서 무려 13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말 스타트업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화성 대표님, 창업을 하고 초기 스타트업이 겪는 어려움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자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초기 기업을 위해서 정부는 이제 자금 지원에서 더 나아가서 사무 공간부터 교육이나 융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CNT테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창업자분들에게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이제 필요성과 그 역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의미를 좀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저희들이 투자자로서만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이 없었으면은 과연 이만큼 투자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MVP 정도가 끝난 음. 사업 모델부터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위험해요. 근데 적어도 MVP가 끝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그나마 이제 저희도 체크해야 될 KPI도 있고 가능한데 만약에 초기 창업 패키지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MVP를 하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 생태계에서 이런 앞단에 있는 정보 사업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초창패가 시작이 아니라 예비 창업 패키지가 있잖아요. 근데 또 그 앞에는 실전 창업 교육이라고 또 있어요. 지금 요 이야기는 지금 창진원 중기부 연관된 이런 사업만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실전 창업 교육과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이 세 개를 통하면은 MVP, 그러니까 미니멈 비저블 프로덕트를 시장에 한번 돌려본다거나, 또는, 그럼 이제 B2C인 경우고, B2B 같은 경우에는 뭐 POC를 중견 대기업과 해본다거나, 이게 거의 끝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저희도 초기 창업 패키지에 약간 뒷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투자를 많이 해요. 저희가 뭐 그동안 누적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기간 중에 투자한 회사만 하더라도 거의 좀 20개를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런 어찌 보면은 첫 투자, 엑셀러레이트라는 첫 투자의 어떤 마중물이 되는 그런 실험을 하게 하는 게 정부 사업이다. 근데 이게 정부 사업이 지원금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유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초기 창업 패키지도 CIT테크가 투자기 앞단에 필요한 보유 프로그램들, 뭐 마켓핏 검증이라든지 또 뭐 IRD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주요 교육들 다 해놓고 그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거는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저희 초창패 출신들을 보면은 준비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보유 프로그램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보유 프로그램과 첫 마중물이 되는 어떤 엑셀러레이터 투자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견고하게 협력적인 관계로 스타트업 생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풍성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어서 정부 주도의 지원 사업과 민간 엑셀러레이팅의 지원 사업에 좀 가장 큰 차이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정부 주도 지원 사업은 아무래도 좀 더 보육에 필요한 예산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근데 민간 엑셀러레이터 사업은 사실 이런 보육을 커버하긴 하지만 종착의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최종 목적은 우리도 투자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여기는 여기는 보육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약간의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좀 차이점은 있지만은 시너지를 분명히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 투자가 일어나야지 그다음 엑셀러레이터 저희 같은 경우 투자를 이제 2번 해요. 시드 투자하고 프리 투자하고 그다음에 이제 벤처 캐피탈 투자들이 시리즈 A, B, C가 이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엑셀러레이팅은 이 뒷단에 이 후속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좀 프로그램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육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서 졸업을 잘 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민간 엑셀러레이팅은 사실 이 보육 사업이 시작인 거예요. 투자를 하는 게 사실 시작이 되는 거고 후속 투자를 계속 유치를 해나가는 노력을 하는데 이걸 정부 사업의 후속 지원이라고 해요. 근데 정부 사업의 후속 지원은 약간 좀 강제성이 있는데 엑셀러레이터 입장에서 후속 지원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형태가 좀 차이점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늘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CNT테크의 2022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기 이제 뒤에 화면에도 좀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초기 창업 패키지 그러면은 지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사업화 지원 자금이에요. 근데 최대 1억 원씩 나갑니다. 근데 이게 약간 차등 지급이에요. 차등 지급입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일단은 선발해야 하는 기업이 3년 이내 창업 기업입니다. 3년 이내 창업 기업을 이제 저희가 서류 평가, 발표 평가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그리고 사업화 자금 지원에다가 주간 기간의 특화 프로그램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방식이죠. 저희가 3년 연속 주간 기간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특화 프로그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일단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또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정말 통하는지 마켓핏을 검증하는데 상당히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초기 창업 패키지에 3년 연속 주간 기간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CNT테크가 그럼 조금 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설명을 해주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CNT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내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도 투자에 가장 좀 특화되어 있다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뭐 보육이나 교육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보육 교육을 하면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누적해서 203건 투자를 했고 금액은 200억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성과는 그동안 저희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2012년부터 지금 이제 10년이잖아요. 10년 동안 3,000개 이상을 육성을 하면서 만들어낸 성과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최다 회수를 기록했습니다. 22건 회수. 그리고 후속 투자 유치 건수로 봐도 60건이 훌쩍 넘었고 투자 기업들의 누적 매출들도 지금 사실 이게 한 5천억, 이제 작년 결산까지 합치면 5천억 이상을 좀 바라보는데 특히 이제 저희가 요게 2020년, 21년 사실 이제 2020년, 21년 또 그 앞단에 2019년에 외부에서도 CNT테크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2012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희한테 엑셀러레이팅은 저희 본 사업이 있고 저희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였었는데 본 사업이 있고 사회 환원 활동이었었어요. 사회 환원 활동으로 하는 그런 부서였다가 2019년 하반기에 사업화 부서로 바꿨습니다. 사업을 하는 부서로. 그러다 보니까 엑셀러레이터의 지속 가능성을 좀 만들어내려면은
적어도 1년에 50개 이상 투자를 해야지 지속 가능성이 나온다라는 저희 결론을 내게 되면서 2019년 하반기에만, 그때 하반기에만 30개 투자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60개가 넘었고, 2021년에 70개가 넘으면서 국내에서는 최다 투자를 계속 갱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기업을 봤고, 많은 기업을 보유시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 이미 60개 이상이 후속 투자,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하우는 국내에서 가장 좀 깊고 견고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 CNT테크가 이제 정말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이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1위의 엑셀러레이터라고 정말 보여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CNT테크가 선도벤처형 엑셀러레이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선도벤처형 엑셀러레이터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CN테크는 200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지금 설립되는 그 스타트업들 보면은 거의 20년 가까이 된 회사잖아요. 사실 저희 만 19년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2012년도부터 사회 환원 활동으로 시작을 했고, 2012년에 저희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당시 하고, 또 당시는 이제 체계화된 프로그램이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뭐 멘토링 해주는 거. 왜냐면 막 찾아오시니까 멘토링 해드리고, 결론적으로는 돈이 필요하니까 투자를 해주고, 이게 사실 2012년, 13년 초까지의 모습이었었는데, 2013년도에 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국내 엑셀러레이터들을 이제 다 한번 소집을 하는 게 있었는데, 저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오라고. 그래서 그때 정말로 제 느낌이 엑셀러레이터가 뭐예요? 그런 느낌으로 2013년에 갔었었는데, 법인 형태로 초기 기업을 투자 보육하는 형태가 엑셀러레이터고, 당시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회사를 팔고 엑셀러레이터를 신규 창업하신 상태였었고, 저만 회사를 안 팔았던 상태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 모였던 분들 중에 뭐 퓨처플레이 유중희 대표님이나 뭐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님이나 다 회사를 팔고 그 자리에 다 오셨는데, 저는 이제 안 팔고 갑자기 오니까 그 당시 이제 공무원분들이 CNT테크 때문에 용어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도 벤처형 엑셀러레이터라는 용어가 나와서 당시 ALF가 15개 회사를 모았는데 그 중에 선도 벤처형 엑셀러레이터가 저희가 유일했습니다. 유일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선도 벤처형 엑셀러레이터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합류한 회사들이 인포뱅크, 엔텔스 이런 회사들이 선도 벤처형 엑셀러레이터로 합류를 하게 된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CNT테크가 그러면은 스타트업의 입장도 굉장히 잘 더 이해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사업 인프라도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지원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 창업 지원 기관들이랑 좀 차이점이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사업을 하면서 지금은 엑셀러레이터가 본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소프트웨어의 기존 사업을 게을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이제 한 150명 정도 되지만 한 반 정도는 엑셀러레이터고 반 정도는 기존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사업을 하는 직원들한테 기존 사업이라 하면 또 싫어해요. 그냥 그건 저희 또 고유의 사업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소프트웨어 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딥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설계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구현 지원까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 장애가 났을 때 저희 엔지니어 2명이 뛰어가다 해결한 사례가 실제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그래도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글로벌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개 해외 법인들이 있고 해외 파트너를 중심으로 스타트업들을 역시 지원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 뭐 해외 파트너들 중에 뭐 산림그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투자도 했었고 저희와 같은 어떤 보육 사업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저희 베트남에 진출한 스타트업들이 저희 베트남에는 파트너들 있잖아요. 뭐 소비코, 뭐 BHS라든지 또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에 넘어간 대기업들, 롯데 정보통신 베트남 법인 이런 쪽의 지원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엑셀러레이터들이 할 수 없는 저희의 기존의 사업 조직이 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CNT가 이렇게 스타트업들한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게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많은 걸 보면 분명히 성과도 어느 정도 네. 좋은 성과를 갖추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CNT테크의 초창패 성과와 또 좀 두드러지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자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 창업 패키지 운영 기관들 중에서도 투자 실적은
사실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왜냐면 이제 아니 뭐 다른 기관들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은 대학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장점을 살려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부터 이제 44개 기업을 육성했고 저희가 직접 투자한 거면 15억입니다. 네, 근데 이 15억이 대부분 시드 투자였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은 시작하는 기업들이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프리 A 기업을 주로 투자했다 또는 뭐 시리즈 A를 했다 그러면 작은 금액인데 시드는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 정도 투자니까 좀 많은 기업에 투자를 사실 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다음에 후속 투자를 초창기 기간에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109억 정도 후속 투자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매출도 300억이 넘었습니다. 306억 정도 만들어냈고 이 초창패가 사실 끝나고 1년 정도 지나야지 팁스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근데 팁스 연계를 6건이나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팁스 연계 건수만 보더라도 얼마나 지금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정부 사업도 저희가 잘 또 연계해서 24억 원 정도의 또 다른 정부 사업 연계한 사업화 R&D 지원자금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일단은 사업을 시작할 만하게 제대로 좀 이런 마중물을 만들어내고 또 심지어 후속 투자까지 한 사례예요. 사실 이 장표에서 몇 개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이 엘로이렉 같은 회사 있잖아요. 엘로이렉 네네. 같은 회사는 처음에 이제 그냥 이 분광기를 기반으로 한 비전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기술만 두고 온 회사입니다. 기술만 가져왔는데 저희가 초창기 기간 동안에 오뚜기, CJ, 식품공장의 POC를 돌려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POC의 결과가 성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뚜기가 샀어요. CJ도 사고. 근데 CJ는 심지어 투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의 성장들. 또 여기 매크로액트도 이번에 팁스를 올렸고, 인절미도 팁스를 올렸고, 요즘 이런 기업들이 또 프로메디우스도 팁스를 올렸고 후속 투자까지 진행된 사례입니다. 여기 뭐 많은 기업, 바이셀 스탠다드는 지금 저희가 팁스도 됐지만은 초창백 기간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회사가 지금 200억이 됐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NFT 기업의 조각 투자, 롤렉스 시계를 조각 투자하는 회사인데 롤렉스 시계 조각 투자를 지금 7차례를 거의 완판을 1분 만에 끝내면서 회사 가치가 200억이 됐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한 게 작년이에요. 작년에 이제 졸업하는 회사입니다. 이런 성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장점이냐면은 정말 이 될 만한 기업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정말 단기 성장을 좀 이끌어내면서 그 산업에 좀 약간 이 리더가 되는 이런 기업들을 사실 그거 많이 만들어냈다고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실적이 저도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좀 느낌이 있는데 투자 금액이나 매출액도 사실 굉장히 높고 후속 투자도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팁스 연계, 이건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최근에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팁스 연계와 관련된 직접 투자 등 이런 것들은 좀 CNT 테크라서 좀 가능한 수치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네, 그 정부에서 좀 실적을 인정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래도 3년 연속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으로서 사실 저희는 대학이 아니고 이 초기창업 패키지가 교육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근데 민간이 과연 교육이나 이런 대학에서 잘하는 영역에 대해서까지 커버가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저희가 다 씻어냈죠. 다 씻어내고 거의 민간 중에 유일하게 저희가 우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수를 받으면서 사실 올해는 좀 더 작년에 저희가 높은 그 평가를 받은 행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창패 저희가 한 20개 기업밖에 커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데 초창패에 뭔가 수혜를 받고 싶은 많은 서울권 기업들한테 IR데이를 저희가 작년에 총 5번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R데이 통해서도 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희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강점들을 내세워서 올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역시 2022년에도 지금 저희가 원래 잘했었던 부분들, IR 클리닉이라든지 또 올인원 창업 지원 패키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좀 그 초창패를 통해서 좀 기업다운 기업이 좀 되도록 할 것이고 IR 클리닉 통해서도 적어도 지금은 4억 원 이상 직접 투자를 좀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4원 이상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 세우잖아요. 네네. 한 8억 합니다. 원래 이제 계획보다 늘 많이 하는 네네. 게 그동안 저희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필수 프로그램에 네.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저희가 초청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3년 미만 업력을 가진 이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런 그 필수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좀 이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좀 언급드렸었는데 이제 저희 필수 프로그램 설명 좀 자세히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쉐인테크가 그래도 이게 3년차 운영을 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좀 소문이 났는데 이게 IR 클리닉 또 올인원 창업 지원 패키지가 저희 좀 많이 알려져 있는 필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IR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보통 저희도 초창패 처음에 선발할 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좋은 팀이고 좋은 서비스 모델이고 굉장히 좋은 이제 뭐 시제품을 가지고 계신데 이 발표나 장표가 보면은 제품이 100이면은 한 뭐 2, 3 수준의 발표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뽑긴 뽑지만은 이분들을 이렇게 다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스토리 처음에 그 이 발표 라인 발표 장표에 대해서 스토리 라인을 개선시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라인 개선 이후에는 덱 하나하나를 디자인을 저희가 다 직접 저희 디자이너들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발표 자세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이렇게 키워드 선택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으셔서 이 키워드 선택이나 어떤 이런 발성 습관까지 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IR 클리닉을 받고 나면은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선발했었을 때 너무 회사가 좋아서 이제 투자를 한 경우도 꽤 있거든요. 선발하고 이제 뒷단에 투자를 하는 게 많은데 너무 기술이 좋으면 앞단에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일단 투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IR 클리닉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할 때 회사 가치가 10억이었었는데 IR 클리닉만 해서 이렇게 외부 이제 크로즈 IR을 했는데 회사 가치가 바로 50억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그냥 원석인데 이거를 가공해서 이쁘게 만들면 그 가치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런 형태로 보이게 하는 게 바로 IR 클리닉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 소개해드릴 필수 프로그램이 올인원 창업 지원 패키지인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이라든지 지재권,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경우도 이게 아까 마켓핏 검증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이 시장에 맞는 거냐? 되게 좋은데 안 맞는 것 같다. 아까 LOL에 설명드렸지만은 안 맞아서 오뚜기를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구사항과 내가 개발한 제품 자체가 핏이 맞는지를 검증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좀 공을 들입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 쪽이고요. 사실 마켓핏 검증으로 소개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재권 쪽인데 이제 특허라든지 상표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풀 스크리닝 해가지고 반드시 내야 되는데 안 낸 상태, 좀 리스크한 상태면 저희가 다 내게 합니다. 그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제조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제조기업들이 우리는 좀 뭐 다 좋은데 우리만의 좀 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운영하다 보면은 제조 스타트업들이 사실은 손이 또 제일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의 약간 특화된, 그러니까 제조 스타트업은 MVP를 할 수 있는 데가 크라우드 펀딩이 제일 좋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게 초창패가 뭐 운영 기간이 3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크라우드 펀딩 외에도 저희가 다른 형태로 좀 더 보긴 할 텐데 시간이 보육 기간이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제조 스타트업들은 MVP 크라우드 펀딩에서 저희가 시킵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저희 별도로 그렇다고 저희가 보육하기 편한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서비스만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조도 뽑고 제조 스타트업들은 크라우드 펀딩 기반으로 MVP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로 넣어 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초기 스타트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역시나 뭐 IR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시장에서 검증을 하는 일들일 텐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전문화해서 좀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정말 든든하고 정말 지원을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택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선택 프로그램은 이제 한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투자 유치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IR 대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실제 IR 경진대회 참여, 그러니까 실제 그 실전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제조 컨설팅을 받은 거 했을 때 부딪혀 보면은 그 투자사 심사역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IR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때는 저희가 저희 보육기업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스타트업도 모아서 합니다. 근데
사실 서울 지역의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하면은 여기는 IR대 컨설팅 안 받았고 저희가 보육하는 데도 받았고 믹스하면은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이제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런 효과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이렇게 서울 지역 이게 지원하시는 분들을 소홀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리플 S 플러스 IR 경진대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형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런 창업교과 투자기관 담당자가 참석하는 데모데이를 좀 저희가 연합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지역 거점 프로그램인데요. 창업 상담 넥스트 스텝 상담회라고 해서 이건 저희가 그냥 이렇게 상시로 좀 열어놓고 투자 상담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서울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CNT테크가 뭐 오늘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저희 주 거점이 서대문구 북가자동, 은평구 증산동, 이 서울 서북부에 보기 힘든 엑셀러레이터예요. 서울 서북부의 거의 유일한 곳이 맞습니다. 아니냐. 이쪽에 물론 대학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실제 투자사는 거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중심으로 저희 넥스트 스텝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CN테크 홈커밍 대회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포트폴리오 사면 203개고 그중에 후속 투자 유치를 받은 경험치를 가진 사람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시리즈 A가 넘어간 사람이 60분이 넘잖아요. 근데 초기 창업 패키지에 하는 입장에서 저희 투자 이후에 VC 투자를 받았다라는 것들은 회사 가치가 일단 100억 원 거의 다 넘어간 상태고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홈커밍 데이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창업 상담 창구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 전담 인력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좀 창업 경험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인터뷰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대응하는 그런 창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실전형 창업 교육인데요. 시인테크 이제 창업 클럽이라고 해서 저희 같이 이제 예비 창업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창패를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예비 창업자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런 일단 단시간에 어떤 창업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컨설팅 결과는 거의 초창패 지원하세요가 아니라 예비 창업 패키지 이제 지원하실 때가 됐네요. 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업과 역량 강화 교육이 한 26시간, 또 멘토링 3회, 또 창업 클럽 선발 경진대 1회 해가지고 예비 창업자들 중심으로 이런 창업 클럽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고 계신지 저희가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됐고 창업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투자 유치 프로그램 중에 IR 행사는 사실 저희 넥스트 유니콘과 이번에 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작년보다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넥스트 유니콘도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CNT테크의 2022년 초기 창업 패키지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신청 기간은 이제 2월 28일 이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뭐 제가 사실 여기서 유튜브 아침마다 하는데 2월 28일부터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3월 24일 4시에 마감을 하는데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3월 24일 뭐 3시에 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미리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분만 늦어도 이게 막혀버리기 때문에 좀 미리 하셔야 되고 신청 자격은 이제 2019년 2월 25일부터 2022년 2월 24일 내에 창업한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양식은 이제 지역 양식의 사업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를 작성하시고 케이스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의해야 될 사항이 좀 추가적으로 혹시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가장 좀 많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아까 기간 말씀드렸잖아요. 창업 기간. 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업 기간이 오래돼도 안 되고 그리고 짧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면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의 개업 연월일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의 회사 설립 연월일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기준으로 2019년 2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4일 그 사이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대표와 각자 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외 대상이 포함되는 사람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신청 기업이 대표자 최초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공고문 창업 여부 기준표를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지원하기 전에 미리 자신의 자격을 먼저 체크하는 게 선행되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신산업 분야가 추가가 되었다는데 모집 분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뭐, 신산업의 이제 그린 분야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린 분야는 친환경, 스마트 시티, 전기 수소차 등으로 친환경 소재나 자원 순환으로 그린, 관련 창업 아이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 대표님께서 질문 주신 신산업은 그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등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사업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기업 분야를 고려하고 각 기관별로 모집하는 분야 및 권역 티어가 있으니까 지원 시에 이런 정보들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CNT테크는 어떤 분야를 지원을 하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일반 분야로 17개 회사, 그리고 그린 분야로 3개사를 모집을 해서 총 20개 기업을 이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에서도 사실 저희는 신산업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고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창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본인이 좀 신청 자격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신청 제외 대상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세금을 내가 안 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세금 체납, 또 지원 제외 사업에 대한 수행, 이 겹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되니까 공고문을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콜센터가 있어요. 1357에 전화하시면은 주관기관에 문의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창업진흥원 사업 설명회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유튜브를 좀 꼼꼼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CNT테크의 초기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하성 대표님께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셔서 창업자분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초기 창업 패키지가 굉장히 업력이 긴 보육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선도대학부터 이게 나온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업력이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 보육에 대한 방식, 이 사업에 대한 운영 방식이 굉장히 많이 정비가 됐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좋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에다가 신스테크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서 결합을 시킨 형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무튼 저희 초기 창업 패키지 신스테크를 선택하셔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정말 잘 선발하고 또 선발이 안 된 기업들도 저희는 최대한 좀 이렇게 제가 멘토링으로라도 케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또 올해 또 저희가 좀 열심히 작년에 저희가 1년에 저희가 70 이런 4건 저희가 91억 3천만 원 투자해서 그래도 엑셀러레이터 역사상 가장 많은 또 큰 투자를 했는데 올해 저희 목표가 85건에 150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 지켜봐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넥스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넥스트 유니콘과도 올해 정말 작년에도 협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올해도 더 많은 협력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특히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또 설명까지도 잘 해주셔서 정말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든든한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넥스트 유니콘도 CNT테크와 함께 초기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와서 스타트업들이 조금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꼭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넥스트 유니콘이 진행하는 CNT테크 2022년 초기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